2021년 7월 26일 이정수의 신의 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수밴드 전략인데요. 조금 욕 나오는 시장이었죠. 미국 증시가 신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줬는데, 돌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질 못할 망정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이 중국 애들하고 홍콩 애들이 오늘 아주 박살이 나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라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계속 빠지느냐?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빠지면 또 금방 또 이렇게 또 들어줘요. 또 며칠 지나면은 또 들어주는 시장이 되니까, 들어준다고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느냐? 우리나라 시장 빠지질 않았죠. 얘네들 3% 4% 빠질 때에서 그냥 우리나라 시장 그냥 뭐 코스닥은 그냥 고점에 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도 갭상승을 주고 그냥 밀려있는 그냥 요 정도 수준이라서, 뭐 중국 시장이 반등을 또 강하게 준다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렇게 강하게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중화권 시장이 다들 약세를 보여서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분위기를 맞춰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되고 있어서,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빠지는 부분들은 아니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어제까지 전일이죠.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꾸로 움직이는, 그래서 청개구리 같은 시장이지만 안 올라가는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속임수의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중국 시장이 또 흔들어주니까 우리나라 시장 속이기가 좋죠. 그래서 지금은 마치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속임수. 그래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로, 혹은 아니 중국이 교육 전면 중지한다는데 그거하고 사교육 전면 중지하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뭔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저런 대외적인 이슈로 흔들게 되면 오히려 좋은 종목은 싸게 사면 되는데요. 뭐 방송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20번 추천한, 19번 추천한 후성 같은 거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으면 되는데, 중국 시장이 폭락을 하든 코로나가 뭐 확진자가 늘어나서 시장이 흔들리든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적극 매수하세요.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사는 거 있죠. 이렇게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도 보면은 열심히 사죠. 오늘 외국인들이 23만 주, 기관들이 10만 주, 연금이 6만 주, 이런 식으로 계속 사는 종목을, 만약에 뭔 대외적인 악재로 해서 크게 흔든다, 종목이 한 20% 빠진다, 후성부터 사세요. 20% 빠지면. 근데 지금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웬만한 애들 다 흔들려도 후성은 2%도 안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애들 20% 빠질 때 후성은 2%밖에 안 빠져요. 5%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되는데 좋은 종목은 정작 떨어지질 않는다. 안 좋은 종목들만 우장창창창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되고, 만에 하나 좋은 종목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흔들릴 거 아닙니까? 8개는 안 흔들려도 한두 개는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주워 담으면 돼. 어떨 때? 지금처럼 중국 시장 박살나고 뭐 코로나 이슈로 시장 흔들고 그러면 좋은 종목들은 잘 싸게, 기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잘 싸게 주워 담으면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시장은 결국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갈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오늘 선물지수 보고 뭐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조정을 뭐 세게 줄 것 같지도 않고, 조정 요만큼 주고 이만큼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니까, 이거 막판에 이게 들어올리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일부러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시장 안 좋다라는 느낌만 주는 겁니다. 일부러 위장 전술이라 그러죠. 속임수. 그래서 지수는 다시 3250을 안착을 할 거고요. 다시 안착을 할 거고, 이번 주 내에서 3290을 정고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가지고 가면서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돼. 이번 주 넘기면 이제 8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좀 강한 게 좋아요.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데, 약하게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 7월 마지막 주를 이런 식으로 박살내면서 끝난다, 그러면 8월 달도 장담 못해. 하지만 근데 이번 주에서 적당히 버텨주거나,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데, 이번 주에 막판으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끝나면 8월달 장에서는 강세장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하다. 여전히 좋은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부분 다 흔들렸지만 그래도 뭐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관련주들 흐름들 강하고 좋았고요. 예를 들어 방송에 추천했었던 뭐 슈캠스라든지 방송에서 제일 많이 추천했던 작년하고 올해에서 19번 추천했던 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늘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 뭐 재미는 없었습니다. 다들 흔들리기 바빴지. 근데 뭐 많이는 안 빠졌으니까. 자, 요 정도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의 대형주 2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추천주 아니고 분석이에요, 분석. 자, 현대모비스 어젠가 그저께에서도 한번 종목 상담이 온 적이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주가가 좀 낮은 편에 좀 속하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따지게 되면 이쯤으로 떠있는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현대모비스는 많이 못 갔는데 못 간 종목이 또 하나가 있어요. 현대위아라고.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똑같이 제가 6월달 전에 5월달인가 그때에서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현대위아를 현대모비스는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안 했어요. 일부러. 왜 안 했냐? 수급의 차이가 있어요. 현대위아는 기관이 매수를 해준 종목이지만 현대모비스는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개인들만 주워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별로 세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현대위아를 추천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보듯이 현대위아를 그때 당시 5월달, 6월달 샀었던 사람들 기준으로 얘는 수익이 났는데 얘는 수익이 안 나죠? 지금은 그 차이예요. 수급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외국인이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럼 걔네들이 책임집니다. 기관이 갖고 있다? 기관이 책임져요. 개인들이 갖고 있다? 무거워요.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가는 건데 어쨌든 현대모비스는 오늘 떨어진 이유가 오늘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아주 열심히 파죠. 연기금도 열심히 팔고. 왜 이렇게 팔아대느냐? 쟤네들이 이거를 현대모비스를 주가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소식이 들려졌는데 예상보다 하락했다. 이것만 들으면은 안 좋은 얘기, 그쵸? 근데 얘는 실적이 나빴느냐? 아니요, 실적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조 10.28조 원이니까 10조 2,800억 정도지? 그러니까 10조를 넘었고 영업이익도 5,635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33.97. 234% 정도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85.3%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기업이 어딨어. 아니 전년 동기 대비 30%만 늘어나도 박수치고 막 난리를 치는 이 상황에서 전년 동기 대비 185%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기사를 써낸 부분들이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있잖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쟤네들이 나쁘다라 그러면 그게 또 악재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적 좋아요. 좋고 잘 나왔는데 적자가 난 게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185%가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34%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얘기하기를 컨센서스 하회,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쟤네들의 의도는 이게 실적이 있잖아요. 1000%가 올라갔어도 떨어뜨렸을 거예요. 안 좋은 얘기로. 실적이 1000%나 좋았지만 내년에서는 좀 불확실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그러니까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실적은 분명히 좋았지만 지금 기사 내용은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얘기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얘네들의 의도는 그냥 주가를 빼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지들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기가 외국인이 갖고 있지 않고 개인들이 열심히 갖고 있으니까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물량을 뺏어 먹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단기적으로 만약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세요. 그냥 실적 좋으니까 버티면 되는데 조금 더 떨어지, 왜냐면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이걸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겁을 주고 싶은 거예요. 흔들고 싶은 거니까 신규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신규 매수해서 복수하고 싶으면 일단 25만원까지는 밀릴 거 생각하고요. 22만원, 그러니까 25만원, 22만원, 20만원, 이게 3번 정도 내릴 때마다
주워 담으면은 복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하러 이걸 복수하러 이걸 들어가? 그러니까 돈 있으면 이걸 들어갈 게 아니고 차라리 후성이 박살나면 후성을 주워 담든가. 그거 외에서도 좋은 종목 많아요. 그쵸?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 100% 올라가긴 했지만. 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흔들린 건데, 엿장사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지들이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악재를 만들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좋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LNF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중국을 제외를 하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소식을 달성을 하면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량은 46.2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121.3%가 성장한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6.4기가 와트 헤르츠로 전년 동기 대비 172.9%를 성장하면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짐. 뭐 모르긴 몰라도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많이 늘고 점유율도 1위로 등극했다라는 얘기죠. 삼성 SDI도 전년 동기 대비 106.1%를 증가한 4.7 기가와트 헤르츠로 기록했고, 뭐 SK이노베이션도 같은 기간 149.6%를 증가를 한 어쨌든 뭐 사지수의 고성장을 뭐 이룩했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르노, 뭐 삼성이라든지 르노 닛산이라든지 GM, 포드 이런 이제 글로벌 7대 완성차 그룹들이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7대 완성차들이 2025년까지 전동화에 300조 이상을 투자한 결정을 한 가운데, 이번에 벤츠도 54조를 투자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대부분 기가와트시로 따졌을 때 다들 뭐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LNF도 최근까지 좀 강하게 좀 움직여줬고, 근데 오늘 움직이다 좀 말하긴 했네요. 어쨌든 LNF, 뭐 에코프로 저쪽 애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LNF는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추천했었던, 그리고 원래부터 제가 2015년도서부터 해서 단골로 추천한 종목이 있어요. 후성, LNF,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래서 후성하고 일진머티리얼즈도 있어요.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LNF, 에코프로. 요 네 마리는 서울영재에서 2015년도서부터도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서 요 바닥에 있을 때 방송에서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별로 관심을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LNF는 매매 시그널 아침 방송에서는 2만원대 이하에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돈들이 많이 지금 뭐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얼마? 뭐 300조? 300조를 투자를 하고, 벤츠에서는 54조를 투자를 하고, 그래갖고 전기차로 완전하게 가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금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언제까지예요? 이거 2030년도까지.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해 내년에서 이 이슈는 끝납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다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거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올해하고 내년에서는 상투를 칠 겁니다. 봐봐 이 얘기. 나중에 이 얘기가 맞나 틀리나.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2030년도까지 뭐 300조를 투입을 하고 벤츠에서는 54조를 투입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LNF라든지 뭐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무지막지하게 2030년도까지 올라갈 것 같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기사가 안 나와야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미 기사가 나오게 되면 다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조만간에 상투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은 되게 좋아요. 내용은 좋지만 이 고점에서는 사주지 말자. 만약에 굳이 여러분들 꼭 공략을 해야겠다. 저는 LNF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단타로 해야지 뭐. 그쵸? 단타로 해야지 뭐. 109,000원 깨지면 손절하고 뭐 단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깨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10만원 안 깨지면 또 공략했다가 또 깨지면 손절을 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종목은 원래 제가 추천했던 2만원짜리 안 내려오면 때려주게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2만원대 아니면 안 쳐다본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차라리 후성을 공략하면 후성이 이렇게 갈 수도 알아요 또. 응? 후성도 2차 전지 아니야. 응? 후성도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서 움직이면 LNF처럼 쭉쭉쭉쭉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LNF는 너무 많이 떠있기 때문에 이건 단타성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얘기 했고요. 자, 세 번째는 오늘의 테마주 3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는 옵티시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왜 갔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쵸? 자, 페이스북 저크버그가 향후 5년 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급성장이라든지 전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부각을 나타낸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전방위 모든 산업에 다 이게 이제 투입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는 많은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친 비전이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메타버스는 가장 명확한 형태의 존재감을 전달하는 기술이라며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뭐 PC, 모바일 기기, 게임, 콘솔 등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서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쪽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또 안 그래도 뭐 선익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강했던 애들 있죠.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래서 이쪽 애들이 좀 강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또 27일날 코스닥 시장에 또 신규 상장 예정으로 있는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27일이니까 내일이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금 공모 청약률이 6,763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경쟁률이 또 이렇게 이슈가 또 되기도 했고, 뭐 그래서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옵티시스는 뭐 하는 기업이냐? 얘는 이제 디지털 광 링크 개발, 제조, 판매하는 반도체 레이저 기술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속 신호 전송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광부품의 정밀 패키징 기술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자체 개발한 소형광 패키징 기술에 의한 뭐 제품 개발을 통해서 약 50종에 가까운 다양한 종류의 광링크 제품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앞으로의 이제 그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의 시장이 급성장이 되게 되면 이 옵티시스의 디지털 광링크 기술이 부각이 된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요 옵티시스가 얘기하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디지털 광링크는 대용량 비디오, 오디오 신호하고 비디오 신호를 손실 없이 선명하게 전송하는 기술로 메타버스의 체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주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옵티시스는 그런 회사인데 메타버스의 앞으로 이제 시대에 요 기술이 뭐 독보적이라 그러니까 무슨 회사에서 얘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독보적이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강조가 돼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살 수 있느냐? 미쳤습니까? 이걸 왜 사요 이거를?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고요.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정우 전문가님 이런 그러면 옵티시스는 만약에 내려오면 얼마에 살 거예요? 15,000원 이하를 안 내려오면 안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서는 옵티시스를 못 사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안 사. 그래서 저는 안 삽니다. 떠 있으면 저는 주식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리질 않는 거야. 내려오면 사는 거고 안 내려오면 고만인 거고, 얘가 넘어가서 계속 올라가면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를 차라리 따라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움직였으면
광통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기술을 또 선명하게 또 보내는 얘만 있겠습니까? 또 다음에 또 뭐가 있겠지. 그런 애들 찾아가지고 그쪽 종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쫓아가면 또 물립니다. 자, 두 번째, 자, 대성창투. 자, 오늘 대성창투의 이슈는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상화폐 결제에 아마존까지 이제 끼어들면서,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투자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투사죠. 창투사 관련주들은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창투사 관련주들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성창투, 뭐 우리기술투자, 뭐 위지트, 비덴트뿐만 아니라 창투사 관련주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서도 요거 천냥봉의 거래가 전날도 좀 실려 있길래 이런 식의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조금 움직였죠.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선수들은 계속 가능합니다. 뭐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말고도 창투사 관련주들 많아요. 찾으면. 그래서 얘네들이 뭐 두나무에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뭐 크래프톤 투자한 것도 있고, 뭐 마켓컬리 투자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 뭐 리더스 기술투자, 뭐 엠벤처 투자, 뭐 TS 인베스트먼트, 뭐 등등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게 창투사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투자하는 회사들. 그런 종목들이 7월달, 8월달에서는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조정받으면 매매하는 사람들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강세장이나 이런 걸 매매하러 들어가지 약세장에서는 이런 거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거래량들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이 저점이 안 깨지면, 눌리면 얼마든지 매매로 공략을 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수는요 80.5. 이유는 욕 나오는 시장이었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나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0.5 드리고 매수 포인트도 80.5. 딱히 많은 종목들이 좋아 보이기보다는 일부 종목들만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종목의 그 섹터는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이 창투사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에서 85.5 드렸는데 오늘은 90.수.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들 다 약할 때에서 좀 유일하게 좀 모양들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창투사 관련주들은 90.수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시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